보통 제가 인제 융복합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약간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뭐냐면 포지티브한 거는 당연히 융복합이라는 것은 사회에 인제 문화에 흘러야 된다는 것이 저의 당연한 입장이고, 다른 면에서는 융복합이라는 건 인제 하나의 형식으로 인제 이것이 고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약간 국가 사업 같이 돼 버린 거예요. 융복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원래는 예술가가 통합해야 되고 스스로 배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인데, 마치 문화기관이 연결시켜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시인과 뭐 과학자가 만나고 이런 어떤 행사들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그 많은 행사들이 대부분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미셔너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중요하다, 예술에 있어서. 하지만 어떤 예술가도 융복합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철학이건 과학이건 뭐 전기건 기계를 쓰건 그런 어떤 매체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문화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는 한은 다 융복합적 인간들이세요. 단지 얼마만큼 이들이 그 융복합을 표방하냐, 현 시대에서 안 하냐의 문제로 우리가 자꾸 이게 장르적이게 이상하게 되는데, 저는 융복합이 오늘 이런 기회에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렇다면 그 저라는 사람이, 저라는 이제 작가가 어떻게 그러면 융복합을 하겠냐가 아니라, 이런 게 혹시 융복합인가? 아니면 이런 게 어떤 학제를 넘어서는 어떤 실천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저의 생각들, 그다음에 서양에서 어떤 담론들, 실제 이제 왜냐하면 융복합이라는 게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서양의 그 과학이 너무나 이제 무지막강한 권력으로 학문이 아니라 모든 이게 뭐 하물며 인문학까지 이제 이렇게 잡아버리는 어떤 상황에서 반성해서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 초학제예요. 초학제라는 게 과학과 예술이 만나자 이전에 수학자와 예를 들어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물리학 내에서도 실험 물리학 하시는 분과 이론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소통이 안 돼요, 학제 간에. 그래서 원래 이 초학제라는 인디트랜스, 지금 저희가 고등과학원에서도 그런 활동을 했었지만, 그 초학제의 필요성은 과학 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제예요. 이게 우리가 큰 뜻으로 이것이 문화와 만나고 뭐 지질학이랑 뭐 신화가 만나고 이런 이야기 이전에 과학자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학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물리학이 있지만 그 이후에 무슨 나노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재료학, 재료공학 이런 거는 통합 학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공학 같은 경우는 화공학, 물리학,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분야가 만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융복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융복합이라고 얘기할 때는 3개 이상의 분야들이 만나, 2개는 보통은 융복합이라고 하지 않고 3개 이상의 물줄기가 만날 때 이제 컨버전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출렁임, 얽힘, 사건, 이렇게 3가지의 이제 키워드 가지고 메터리얼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메터리얼은 그냥 영어 발음으로 들을 때는 매티리얼, 뭐 재료 이런 뜻이지만, 이게 영어로 읽었을 때는 메터라는 진료와 리얼이라는 어떤 실제, 이 2개를 섞은 조어예요. 그래서 메터리얼은 실제의 진료, 진료의 실제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진료나 실제라는 아주 무거운 형이상하게 아니라, 이 재료들이 어쨌든 이 시공간에서 끝없이 출렁이고 얽히는 사건 속에 연루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려 있다 하는 이야기가 제 작품의 어떤 주제예요.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강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녹화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예술적 어떤 실험에 이 돌을 갈아서 이러한 프리즘과 같은 다채로운 색을, 나의 압력에 의해서 색을 발현하게 하는 이 색을 찾는 과정은 전적으로는 예술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의 프랙티스는 과학이에요. 이거는 나노 사이즈를 알지 못하면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과학이지만,
실제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흡족한 색을 위해서 과학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이 대상화되어 있고 수량화되고 데이터화돼야 돼요. 그것이 내가 흡족한 구름이라고 그것이 과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술에 있어서의 구름은 흡족할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만족하거나 자신이 찾고 있는 어떤 형태일 때,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예술과 과학이 전적으로 다른 부분이지만 프로세스 자체에서는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상력을 바실라르는 실제를 바꾸었을 때 그게 상상력이지, 상상이라는 것 그 자체, 그것은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펜시라고 그래요. 그 옛날 연금술사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미지네이션이고, 바꿀 수 없는 그냥 괴물 막 이런 것들은 펜시예요. 그냥 공상이에요. 그래서 공상과 상상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예전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언어적인 일반적인 언어에서 상상을 되게 공상과 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세계와 연루되어 있지 않는 상상이 있고 연루되어 있는 상상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에 보면 그 날개가 그 밀랍으로 붙였잖아요. 그 깃털을. 그게 상상의 날개죠. 근데 그 밀랍이 태양에 녹아서 떨어져서 그 신이 추락을 해요, 이카루스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실제 작동이 되고 있는 상상인 거예요. 그 물질이 이카루스의 날개의 그 밀랍이라는 거.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오늘의 그 융복합의 어떻게 보면 화두예요.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저걸 뭐 기괴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기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대류잖아. 뭔가 아래가 뜨거웠나 보다. 보이지 않는 거를 유추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나노 입자가 있나? 왜 저 필라멘트가 보이지? 되게 지식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이미지를 보면서 이거는 A는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끝없이 사람들은 거기서 진단하고 유추하고 상상을 해요. 그게 말하자면 이 서양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다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 분기 버퍼케이션이 생겨요. 그 분기 가지가 생겨요. 이 서양은 항상 이랬어요. 과학적 이미지, 그 다음에 무슨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 뭐 자연적 이미지, 이런 식으로 분기가 생기는데, 그 분기들이 하물며 실제라는 관념도 마음에 종속됐냐 아니면 마음에 종속되지 않냐 해서 뭐 실제로 유물론, 인식론, 관념론 쫙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의 분류예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과학적인 생각은 무엇일까? 삶에 대해서 지식, 깨달음 말고 그런 지혜로움과 지식이 있다면, 지혜로운 어떤 예의범절이나 성리학이나 유교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행위 말고 이 세계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경물치지가 항상 나와요. 그냥 저의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 질문의 일반적인 답일 수 있어요. 근데 경물치지라고 이제 해서 뭐 사물을 끝까지 파고들면 뭐 알매에 통달하게 된다 막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래서 경물치지가 되게 어떤 사이언스하다 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그 캐치프레이즈 같이 쓰지만 원래는 그 뜻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경물치지가. 근데 지금 오늘날 동아시아에도 그런 정신이 있었다. 과학 정신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김식이라는 이제 조선시대 이황 선생님이 아마 제자뻘인 것 같은데, 그분이 경물을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뭐냐면 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구하면 구하리라, 세상의 문을 열 것이다. 이게 이제 경물이에요. 그래서 알매 도달한다. 끝까지 가보자. 이게 이제 경물인데 물의 끝.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경물이라고 하지 않고 물격이라고 해요. 인격하듯이 물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면. 근데 이 김식이라는 분은 그 격을 해석을 다르게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물이 나에게 온다라고 해석해서요. 그러니까 사물이 나에게 오는 거지 내가 사물을 끝까지 이거 파헤치면 막 쪼개고 막 그 원자 끝까지 이렇게 작게 작게 가면 그 사물을 깨달은다는 것이 아니라 김식은 사물이 나에게 온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돌리면 끊어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조금 전에 그 비커에서 입자들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말하자면 저는 물감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감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아주 작은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석으로 이제 드로잉을 하는 과정이에요. 드로잉을 하는 과정인데 그 안에는 상상치도 못하는 수많은 풍경들이 있어요. 그 진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으로는 이 그림을 그리지만 이 입자들이 생성되는 그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그 풍경들이 건너가요. 온도도 마찬가지고 몇 시간을 휘저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과학적 프로덕션이냐 뭐 예술적 프로덕션이냐는 제가 결정하는 거지만 수많은 것들이 교차해요. 감각과 어떤 기술과 과학이. 페르스터라 하인츠 폰 페르스터라는 이제 어떤 과학자의 얘기가 뭐냐면 당연히 가로를 친 게 가로를 치지 않은 것보다 크잖아요. 이건 수학이잖아요. 산수. 여기선 EAS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건 창발에 대한 얘기예요. 창발. 뭐냐면 시너지. A 과학 더하기 아트 제곱 더하기 사이언스 제곱은 아트 사이언스 괄호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실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물리적인 현상도 이래요. 그 괄호라는 거. 이게 세계의 이제 박자기잖아요. 메트로놈을 이 깡통 위에 올려놓고 깡통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다른 게 출발을 했어요. 그럼 희한하게 얘네들이 서로 맞추려고 그래 자꾸. 아무도 누구 시키질 않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 개의 메트로놈이 싱크가 돼요. 정확하게. 이게 괄호예요. 괄호. 아까 말한 이 괄호는 여기서는 보겠어요. 이 깡통 두 개예요. 이 깡통이 얘네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불안정함을 공유하는 거예요. 중력은 어차피 따로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걸 커플링이라고 그러거든. 커플링. 이 추의 커플링. 호이겐스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이 커플링이 무한한 것들을 만든다. 복잡계를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이 복잡계가 단지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플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융복합 얘기를 할 때 불안정성이 공유되지 않는 융복합은 애초에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싱크가 안 돼요. 그러면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다른 과학 따로, 천문학 따로, 수학자 따로, 시인 따로, 뭐 건축가 따로, 뭐 예술가 따로 그냥 있다가 헤어지는 거고 실제 아까 가로의 이 AS가 나오려면 이 불안정성을 공유해야 돼요. 이 모든 그 만물은 정처 없다는 거예요. 플레이스니스. 정처 없이 계속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플라톤도 얘기했고 저에게는 개념이건 물질이건 인간이건 사물이건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예전에는 저는 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됐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이제 수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얽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근데 지금은 서양도 이렇게 반성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수평적 존재론이라고 플랫 온톨로지 평평한 존재론인가 존재론이 상하가 아니라 다 납작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작한 것들의 세계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브젝트는 이제 우리가 그만 얘기하자. 다 멈춰 있고 다 거장들이 얘기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언스테이블하고 연결돼 있고 프로세스적이고 관계하고 이런 관계하는 것들 사물들의
반응하는 것들의 세계로 우리가 좀 해보자 해서 뭐 인류학자 팀 인골드는 Singing in a Worlding World, I 현재형을 써요. 월드도 월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제인 베넷은 뭐 모든 생명은 맥동하고 있다. 사물은. 그래서 물도 맥동하고 책상도 맥동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캐런 바랏은 모든 것은 행위 능력이 있다. 되게 혁명적이 뭐냐면 비인간, 인간이 아닌 것들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엄청나게 각서를 하는 거예요. 그 경물이라는 것들이 사물의 이치에 깊이 통달하면은 이제 물리에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 물리에 통한다라는 게 지금 오늘 얘기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융합이라 그래서 합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납작한 네. 뭐죠? 납작한 존재론. 네, 예. 납작한 존재론처럼 그것들이 그 서로를 그 융합, 뭉친다기보다 그렇게 납작한 존재론처럼 연결시켜 버리는 네.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 강의 듣다 보니까 저는 융합보다는 그런 연결, 그 다른 말이 오히려 더 잘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융복합이란 말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구적인 그 카테고리에서 그렇게 뭘 하나 뭉친다, 융합한다, 이 멜팅한다라는 그런 거로 우리가 잘못, 핵심적인 건 이제 그 납작한 존재론들, 그러니까 우리가 위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납작하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그 납작한 존재론을 그 한 몸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죠? 뭐 그거는 서양에서는 이제 연금술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전에는 그 김윤철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연금술사인가,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도대체 납을 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런 황당한 꿈을 꾸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요즘에 그 나눈 대화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무당에 더 가까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납작한 존재론을 한 몸에 갖고 있었던 우리 과거서부터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서도 뭔가 물질을 갖고, 자기가 만든 물질을 갖고 스스로도 신기해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스스로도 신기해하는 거. 자기가 그 물질에 대해서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속성에서. 그죠. 예. 그 스스로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이게 무엇일까라는 것은 이게 무엇과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 어떤 샤먼적이다, 이 작업이.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이 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 언어를 찾는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장을 구상을 할 때 어떤 문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떤 효과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찾잖아요. 예. 그 단어를 찾는 작업이 어떤 때는 진짜 뭐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맞아요. 예. 있거든요. 있는데 끼워봤다가 다시 버려보고 끼워봤다 버리니까 그런 언어를 찾는 과정과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복식에 대한 문제를 좀 네. 아주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하셨는데, 네, 예. 조금 더 복식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윤철 작가가 만드는 거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형태가. 그러니까 형태는 처음에는 없는 거죠. 형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을 먼저 만들고, 예. 그리고 그 물질의 속성을 만들고 또 물질에다 성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 물질에다 속성을 부여하면서 그 다음에 형태는 그 물질이 나중에 할 수 있는 범위 예. 안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가장 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아니면은 그 작가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네. 어떤 쪽인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는데, 말하자면 저는 되게 급진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는 그냥 용기를 만든다 그래요. 용기.
용기, 컨테이너 이게 물을 사면 요 용기 버틀 버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버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뜨거우면 터지면 안 되고 압력도 생각해야 되고 이 운송해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고 또 나름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손과 만나는 지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영감이 너무 있어서 꼭 그거를 해야 되는 작품도 있어요. 그 아까 입자 검출기 같은 경우는 아예 꿈에서 나왔거든요. 그 환상, 이 기관이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반인은 마치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판화를 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돌을 만지겠어? 이런 그 교육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트레이닝된 무능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레이닝된 무능함을 우리가 많이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너는 무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가 어저께 와서 저한테 음악에 대해서 자기 사운드를 만들고 싶은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들면 되잖아. 네가 하면 되지. 애니메이션은 뭐 허가 받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스스로 나는 영상 예술 하니까 음악 예술은 할 수 없고 뭐 음악 예술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뭐를 못하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트레이닝된 무능함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함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만 해도 건축하시고 시도 지시고 이게 완전 다른 분야인데 둘 다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는데 뭐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전문가라는 사람을 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과학이라는 그 납작한 만약에 우리가 그 존재론으로 봤었을 때 예술과 과학은 진짜 납작한 곳에 있는 그냥 인간의 활동인데 많은 분들이 예술과학이라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사이언스를 엄청 잘 알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과학자를 만나서 그 과학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화가들이 만질 수 없는 도구를 가져와서 이걸로 뭐를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인가라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례적으로 한 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융복합이라는 거는 진짜 평평한 일상에서 이렇게 커넥트되고 만나면서 결이 생겨서 아까 그 베니아판으로의 혼종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한 잡종인 거예요. 잡종의 과학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과학계에서 엄청난 스타인데 욕을 엄청 먹어요. 우리 과학을 우리 같은 순혈을 어떻게 잡종이라고 그러냐 했더니 우리 완전 잡종이다. 계속 깨지지 않냐. 지금 뉴턴은 더 이상 통하지도 않고 다 잡종 깨어서 마친 도자기다. 깨진 도자기 같은 거다. 간신히 유지하고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융복합이란 생각도 이게 과학과 예술을 만난다고 하지만 과학도 그런데 하면 예술은 그러면 순혈을 하냐는 거예요. 마치 그럴 때만 우리가 아 나는 뭐 시각예술가 누굽니다, 뭐 양자역학 누굽니다, 우리 우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거는 저는 융복합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 만나고 아까 그 깡통에서 이렇게 박자기 맞춰지듯이 이게 불안한 상황에 올라가서 같이 막 움직여서 그 힘을 느꼈을 때 시너지가 나오고 거기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세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